자, 그게 집합의 연산인가? 127조. 이 11시까지 하면 3시간 수업이 있어. 아, 오늘 10시 한 25분까지 할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다 이러면은 뭐 중간에 보내줄 수 있는데 대신에 집에 가서 영상 보시고 공부해 와야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또 127쪽이라고요.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이런 거 해야 되나? 여기인가? 아, 여기서부터네요. 12. 자, 설명을 잘 듣고 필기할 거 하고 외울 거 외우고 각자 자기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중에 거짓인 거 찾으래. 하나뿐인 거짓 누구일까? 제 생각에 네. 1번입니다. 아닙니다. 요 모든 원은 다 닮았어요. 타원이 있잖아요. 타원. 그건 원이 아니잖아. 타원이 원이 아니에요? 원끼리들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건 맞는 거다. 또 2번? 두 삼각형의 합동이면은 넓이도 같죠? 아, 그러니까 요거는 참이지. 그 다음에 제 생각엔 일단 3번은 맞고 요거 맞는. 요거 x가 자연수면 2배 하면은 짝수 되겠지. 4번. 요거 맞는 거고. x가 소수면은 소수는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반드시 짝수가 되느냐요? 뭐 이런 얘기야. 만약에 x가 2면 2에다가 1을 더하면 그러면 홀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2도 소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명제하고 부등식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선아는 어저께 해온다던 숙제 했어? 아, 중간에 조금 못했는데. 조금 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야 되겠네. A 이하 하면은 요렇게 되고요. 5 이하 하면은 요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 될 때만 참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A하고 5하고 사이는 대소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 A가 가장 클 때는 5가 되는 것이지. 답은 5. 다음 중에서 거짓인 걸 고르래요. 하나 골라볼까요?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고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참이 됩니다. 근데 자연수가 1, 2, 3, 4예요? 예. 찾습니다. 5번. 5번 한번 볼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언제나 참이냐. 만약에 x가 1이야. 그러면은 좌변은 1인데 우변은 1이니까 큰 게 아니네. 근데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게 하나 발견됐지. 따라서 얘가 틀렸다라는 것인데 틀린 거 찾으라 했으니까 5번을 고르면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잘 찾았네. 아, 감사합니다. 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고요. 남은 거 여러분 숙제 되십니다. 숙제 되시고. 우리가 할 일이 명제의 역과 대분의. 아이고, 이거 조금 더 힘들어지는 내용이네.
x-1은 0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야. 조건 P. 조건 P. x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건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정식이나 부등식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조건 Q가 있어. 조건 Q.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조건이 있어. 이것도 2차 방정식이니까 조건이에요. 조건. 그 다음에 진리집합을 찾으면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겠지? 요거 진리집합 찾아도 이렇게 됩니다.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주어진 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만들어 보자. 원래 조건이라는 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말을 할 수 없는 거였거든. 그런데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x-1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판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요? 참입니다. 쌤. 그렇죠. 원래 조건 하나만 있었으면 참 거짓 판별할 수 없고 원래 요거 조건 하나만 있었으면 참 거짓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조건 하나, 둘, 두 개를 그 사이에 연결하는 말을 이렇게 씀으로 해서 이게 참 거짓이 판단이 가능한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제가 되어버렸어요. 명제. 더더군다나 지금은 참이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인 명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언제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 했지? 그때 얘가 진리집합을 찾고 얘가 진리집합을 찾았을 적에 포함관계가 형성이 되면 참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기억이 나야 돼. 자,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건 가정이라고 했고 여기 있는 건 결론이라고 했거든요. 가정이 P고 결론이 Q니까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P하고 Q의 자리를 바꿔.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면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 아까 전에 얘가 Q였는데 Q가 가정으로 가고 이게 P였는데 P가 결론으로 가. 그러면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되었지. 왜 이게 명제게? 거짓이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럼 왜 거짓인 걸 아느냐?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없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게 그래서 발레야. 여기까지 설명한 게 지난 시간 설명 내용이었어요. 반대. 예. 그런데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걸 보통 본래의 명제, 그래서 본명제 이렇게 부른다면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어서 나타낸 새로운 명제를 역명제라고 합니다. 역명제 혹은 역 이렇게 얘기해요. 역을 구하시오, 역명제를 구하시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역명제를 구하시오. 역이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하세요. 판단하면 되지. 참이다. 참이면 참이다. 거짓이면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쌤, 그럼 그냥 명제라고 나오는 건 거의 다 본명제예요. 그냥 명제가 나오는 거는 본래의 명제지. 그걸 어떻게 고치면은 역이 되는 거지. 그런데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을 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 이면 x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이다 이렇게 고쳐요. 원래 결론이었던 q를 가정으로 가져오면서 부정했으니까 not q가 되겠지? q를 부정했으니까 not q가 되겠지? 그 다음에 p를 부정했으니까 얘가 not p가 되잖아.
그러면은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구조가 나오겠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라고 부릅니다. 대우. 본명제의 대우를 구하세요 하면은 요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전달할 게 있는데 본명제가 참이면 이 대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언제나 참이 되더라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언제나 참이 되더라는 거야. 본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언제나 거짓이 되더라는 거야. 이걸 진리값이 같다 그래요. 이게 참이냐 이게 참이냐는 항상 함께하고 이게 거짓이냐 이게 거짓이냐도 항상 함께한다. 이게 진리값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유는 빤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진리집합을 생각을 하면 1하고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수가 되지.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값. 1 안 되고 마이너스 1 안 되잖아.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수가 되잖아. 그럼 세상에 그 많은 수 중에서 이거 두 개만 딱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 한 수를 더 떠. 한 개 빼고는 다 된다. 얘는 하나 빼고 다 되고 얘는 두 개 빼고 다 돼. 그럼 누가 집합이 더 큰 거야? 생각해보면 얘가 집합이 더 큰 거지. 포함관계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명제의 역과 대우이고요. 넘어가서 3단 논법으로 가겠습니다. 삼단 논법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이것도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면 그러면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Q는 중간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 자, 왜 그런지 집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호환관계가 이렇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Q하고 R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래 생겼거든요. 그려놓고 보니까 P는 안에 쬐끄맣게 있고 R은 바깥에 큼지막하게 있으니까 아 그러면 P가 R의 부분집합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3단 논법이야. 3단 논법 국어 시간에는 이런 게 있죠.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이다 이런 거 있지. 이런 3단 논법이 있는데 수학에는 이런 3단 논법이 있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또 A면 B이다가 참이고 B면 C이다가 참이면 A면 C이다도 참이다. 이런 것이지. 3단 논법이 집합에도 하나 있고 명제에도 하나 있고 그런 얘기야. 명제도 하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배웠던 3단 논법하고 대우를 엮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그리고 not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대우를 할 적에 얘가 참이면 반드시 또 참이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나 B 나 Q. 아니야. 대우라고 했잖아. 대우. 대우가 뭐예요? 처음 보는. 아까 한 거 같아요. 대우. 나 not Q, not P.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는 거지. 네. 가정과 결론을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부정도 한다 그랬지. 요걸 항상 같이 해줘야 돼. 그래야 얘가 대우가 돼요. 본래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된다고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여기도 이게 참이라면 여기서 또 대우도 가능하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서 대우를 만들면 뭐가 되겠어요? 정호 대우를 만들어 보세요. 나큐 나돌 그건 여기고 나돌 나큐 그건 본명제고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아 좋다. Q이면 R이다. 어, 이거를 부정을 해서 가정으로 보내고 이거를 부정해서 결론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대우가 되죠. 이것도 참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 눈에는 참인 게 몇 개 있냐?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얘들을 가지고 3단 논법을 만드는 거야. 얘들을 가지고 3단 논법을 만들어. 자 우선 요게 네모의 역할을 하고 요게 네모의 역할을 하면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가 될 수 있겠지? 저기 봐봐 저기 동그라미이면 네모이다가 참이고 네모이면 세모이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단 논법을 만들면 동그라미이면 세모이다가 참일 거 아니니 이해되죠? 자 여기에 이제 문자로만 바꿔놓으면 돼요. 여기가 PQ 여기가 QR 여기는 PR 이렇게 따라왔나? 네. 그래서 요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써. 한꺼번에 이렇게 써.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뒤집고 뒤집어도 답이 되는 거야. 자, not P, not Q, not R 이쪽으로 화살표, 이쪽으로 화살표. 우리 집합할 때 뭐가 있었지? A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뭐가 성립했었냐? 뒤집고 해서 A 여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된다고 집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이면 참이다 되어 있으면은 뒤집으면 이쪽으로 가는 게 참이 되는 거지. 집합하고 명제는 그냥 같다고 보면 됩니다. 내용상 완전 같다고 보면 돼. 여기가 이제 마지막 걸림돌인데 요거 하면 어저께 했던 믿음반하고 진도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됩니다. 물론 더 가긴 더 갈 거지만 여러분 중간에 풀 시간 주고 갈 거기 때문에 그냥 풀고요. 요거는 용어를 외우지 않으면 그리고 헷갈리면 안 외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외우는 연습도 한번 같이 하고 갈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은 모르겠거든. 그냥 듣고 우선은 넘어가 버려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우선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참이다일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P이면 Q이다면 참이면은 이렇게 두 줄을 그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게 참이야. 혹은 옛날에는 이런 표현도 있었어. 이렇게 중간에 동그라미 쳐주면 저게 참이라는 뜻이었어.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교과서가 이거지.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구석구석 뒤져봐도 보이지 않아. 하지만 또 다른 책에서 나온다면 틀린 표현은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 말은 가정이 작은 집합이고 결론이 큰 집합이니까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참인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지?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출발점이기도 해. 자, 이제 출발한다.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원래 모든 새로운 내용은 어제까지 있었던 기존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새로운 내용이 생기는 거죠. 예. 오늘까지 우소리가 먹었던 밥의 양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우소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내일 또 밥을 먹어서 추가를 해야 우소리가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얌전하네. 신사네 신사. 자, 계속 조금 더 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장이 이렇게 나와. P는 Q이기 위한 이 국어다 국어. 나는 수학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어렵다. 조건이다. 이거 외워야 돼 사실은. 또 다른 문장이 있어. Q하고 P의 위치를 바꿔서 Q는 P이기 위한 네모 조건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위에는 충분이고 아래에는 필요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걸 외워야 돼. 내가 읊어볼게.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게 암기 사항이야. 이해 사항이 아니야. 그냥 외우는 거야. 이해가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거야. 용어 자체가. 충분 필요. 바위를 바위로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지금. 다만 외우는 방법이 있어. 내가 어릴 적에 만들어놓은 방법인데 내가 준영이 나이 때 만든 방법이거든. 내가 만든 방법인데 아직까지 써먹고 있어요. 안 헷갈리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야. 내가 어렸을 때 만든 방법이니까 좀 유치할 수도 있어. 감안해서 들어라. 그때 이후로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됐습니다. 아기 때 만든 거니까 기억해 봐주세요. 그때는 나도 머리털이 뭐 굉장히 많았어. 이야. 알지? 자,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간이 충분하다. 근데 작은 곳에서 큰 곳이 뭐야? 들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려면 공간이 더 필요하다. 자, 오. 다시 간다.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가져가려면은 공간이 충분하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공간이 충분하다. 오. 그런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다 갖고 가려면 공간이 더 필요하다. 나 이렇게 외웠어요. 작은 집, 큰 집. 아. P가 왜 작은지. 저기 앞에 단서가 있잖아. 작은 집합, 큰 집합. 앞에 저기 설명해놨잖아. 아. 작은 집합, 큰 집합. 우소리가 어제까지 먹었던 밥, 그게 작은 집합, 큰 집합. 이야. 자, 다시 한번 내가 이걸 말로 할 테니까 암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방법을 짜내야 돼. 저건 뭐 방법이 없어. 둘 중에 하나가 헷갈려. 이게 충분인지 이게 조건인지 너무 헷갈려. 자,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다시 말해서 집합 P가 작은 집합이고 집합 Q가 큰 집합이야. 이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자,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으로 가면은 이게 참인 거예요, 그지? 자, 그 상황이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기 위해 이사를 가려면 공간이 충분하다. 큰 데서 작은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거를
현실 문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P가 x-1은 0이고 Q가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러면 집합 P하고 집합 Q 사이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요까지를 일단 눈치를 채야 돼. P가 작은 집합이고 Q가 큰 집합이구나. 여기까지 딱 눈치를 채야 돼. 그런 다음에 문장이 다음과 같이 나와. Q는 P이기 위한 이래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큰 데서 작은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무슨 조건이야? 아니 필요. 다시 한번 잘 들어라. Q는 크고 P는 작다. 큰 데서 작은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는 필요. 공간이 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다. 이거 방법 말고는 나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틀리진 않았어. 한 번도. 알겠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워도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무조건 이거를 흉내내라. 알겠나? 예.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두 발로 안 걷고 세 발로 걸으셨으면은 우리도 당연히 지금 세 발로 걷고 있었을 거야. 어머니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보고 따라하는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저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봐봐. 물 없어. 물 없으니까 어떻게? 목욕 안 해. 아 그래요? 목욕 안 해. 오, 그 사람들 목욕 못 해.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물이 어디 있어? 물이 기름보다 더 귀한데. 엄마 아빠가 목욕 안 하겠지. 그 동네 사는 애들 목욕 안 하겠지. 똑같아. 이것만큼은 쌤이 똑같이 외워라 하면 외워야 되는 거야. 만약에 오늘 보고 까먹었다 외우는 방법은 영상 보고 다시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자, 리마인드 상기시키다. 아이고 잘하네. 자,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만 헷갈리고요. 무슨 조건 시리즈 중에서는 딱 한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전혀 안 헷갈려. 필요하면서도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Q가 P의 부분집합이니까 그 말은 P와 Q가 같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거잖아. 선생님, 어? 한우수 때문에 잘 못 들었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두 집합이 똑같을 때만 쓰는 말이야. 가정하고 결론이 진리집합이 똑같아야 돼. 맞습니다. 그럴 때 필요 충분이란 말을 쓰는 거라고. 헷갈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필요냐 충분이냐 요것만 헷갈려.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자, 여기까지 용어 정리는 끝났고 지금까지 배운 용어를 바탕으로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쉬는 시간과 더불어 여러분 문제풀이 할 시간은 내가 주어줄 테니까 2, 4, 6, 7문제 문항 마저 풀게요. 여기 거짓인 것은 이랬잖아.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 역을 만들어야 해. 역을 만든다는 것은 가정하고 결론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만든 명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x가 9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선 역이 되는 거예요. 따라왔지? 역을 만드는 건 할 수 있겠지? 자리 바꾸면 되는 거야.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게 그런 핑계를 주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노래 가사에도 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무 좋은데요. 이 노래가 무려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곡이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중학생 시절에 수학여행 가던 날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었어. 쌤이 비 오는 비도 왔었는데. 중학생이셨어요? 아닌가? 갓난아기 아니었어요? 30. 간단하게였어? 지금 쌤 30살 아니에요? 아니야. 그때 중학생이었어. 아 그래요? 아, 그때 한창선이라는 못생긴 친구가 내 옆에 앉았는데 예? 걔가 워크맨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걔가 지기에 하나 꽂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나기에 하나 꽂고 그러면서 둘이 같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아. 박수. 그래서 아직도 이 노래를 부르면 그 친구 생각도 나죠. 자 이제 9의 배수 한번 찾아보자. 9, 18, 27, 떼레레레. 3의 배수 한번 찾아보자. 3, 6, 9, 12, 떼레레레. 포함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은 이건 참이지. 여기 참이지. 여기 거짓인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참이지. 네. 그러니까 얘는 내가 모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 시험 시간인데 얘를 어떻게 일일이 역을 이렇게 문장을 다 써서 풀겠니?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푸셔야 되겠어? 이렇게 풀어야죠. 이렇게 읽어야 돼. 거꾸로 읽어야 돼. x가 9의 배수면 x가 3의 배수다.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잖아. x가 9의 배수면 x가 3의 배수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여기잖아. 그러고 여기 진리집합을 여기다 쓰셔. 이렇게 쓰셔. 여기다가 진리집합 쓰셔. 이렇게 쓰셔. 그렇게 하면은 포함관계가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경 써야 보여. 안경 써. 예? 안경 어디 있어? 빼고 왔어요. 안 보여? 아, 저 렌즈 꼈어요. 보여. 네. 참여 거짓이야. 참, 9의 배수면 3의 배수다. 참여 거짓이야. 참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여기 참이지. 이렇게 판단하라 이거야. 시험 시간에 일일이 어떻게 역을 다 쓰니? 어? 내가 고등학교 마치기 전에 애들 다 대학 가봤다. 1. 그러니까 역 다 쓸 수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읽는 방식으로 한번 2번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이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 근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맞는데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 수학에서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인하는데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 포함관계. 진리집합 구에서 포함관계로 확인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진리집합 쓰시라고 쓴 다음에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참이라는 거 알았어요. 아 이거 참이네. 자 이게 보기 3번 좀 어려울 텐데 x가 y보다 크면 x제곱이 y제곱보다 항상 큰 거 맞아요? 아닐걸? 진짜 아닐걸. 음수면 그래 그러지. x가 얼마고 y가 얼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확하다. 어저께 내가 믿음만 수업할 때 정확하게 그 예를 들었거든. 그럼 저 믿음만으로 올라갈까요 그냥? 가지야!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은 더 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얘 틀렸어. 얘가 답이에요. 너는 믿음만으로 올라서야 할 제목이로다. 쌤 감동인데요 이거. 내가 나중에 수학도 전수해주고 내 머리털까지 전수해주마. 머리 이식을 그냥. 주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정우야 예, 네 것도 좀 남겨줄게. 감사합니다. 자 가정 결론 참. 가결참. 그런데 문장 구조가 어때?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가 참. 아따 어렵다. 이거 뭘로 고치는 게 좋을까? x가 2면 어.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은 0이다. 오 이게 국어의 귀재인가? 배우로 만드세요. x가 2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도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참이라는 거다. 그지? 본래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도 참이라는 말 아까 내가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했지. 했지. 그러니까 대우를 만드셔라. 대우를 만드셔라. 그러면 진리집합을 따져보자. 여기가 2가 있으니까요. 얘가 참이 되려면 이 안에 2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2가 반드시 있겠지? 여기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안에 2가 원소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2가 이 2차 방정식이 뭐란 뜻이야? 그건 뭐? 해! 오, 씨. 해가 맞지. 해. 해니까 x에 집어넣어. 4 더하기 2a 빼기 8은 0. a는 얼마다? 빨리빨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친구들 대학 갈 때 내가 고등학교 마치기 전에 친구들 다 대학 갈 수도 있어. 계속 느려 트지면. 알겠지? 빠릿빠릿하게 계산을 하면서 따라오세요. 선생님보다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쌤은 이제 늙어갖고 진짜 산수 잘 안 돼. 천천히 해야 돼. 여러분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단련을 하면 엄청 빠릅니다. 자, 가실게요. 요거 P면 Q이다는 멀쩡해. 근데 얘가 좀 안 멀쩡해. 그래서 얘를 내가 뭘로 고치냐면 대우로 고칠 거야. 그래야 되겠지. 그랬더니 얘는 네모 아니지. 얘가 동그라미, 얘가 네모, 얘가 네모, 얘는 세모. 니까요. 그럼 아까 우리 배우기에 동그라미면 네모이다가 참이고 네모이면 세모이다가 참이면 뭐가 또 참이라고 했지? 동그라미면 세모. 그렇지. 동그라미면 세모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Q이면 나달이다가 참이면 P이면 나달이다도 참이라는 거지. 그지? 네. 3단 문법. 그냥 한꺼번에 쓰셔라. 이걸 뭐 구태여 이래저래 끊어서 쓰지 마라. 자, 다시 간다. P이면 Q이다, Q이면 나달이다. 한 번 더 대우로 고쳐서 not P 뒤집어 not Q 뒤집어 R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보기에 똑같이 생겨먹은 게 있으면 그건 참이야. 보기에 똑같이 생겨먹은 게 아니면 틀린 거야.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P면 나달이다. P면 나달이다. 똑같이 생겨먹었지. 요거 참이야. Q이면 나달이다. Q이면 나달이다. 똑같이 생겼네. 참이야. not Q이면 나피다. not Q이면 나피다. 있지? 참이야. R이면 나피다. R이면 나피. 여기 있지 여기. R이면 나피. 그래서 요것도 참이야. 요거 답이야. 아싸. 이게 오늘의 만난 것 중에서 가장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대우로 고쳐서 푸는 문제하고 요게 진짜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 유형이에요. 자, 보이소. P가 Q이기 위한 필요? 물어보자.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면 공간이 더 필요해? 아니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공간이 더 필요해? 좁은 데서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 그렇죠. 이게 핵심이야.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렵거든. 이거 오늘 하나 단디 해가면은 우선 내신 점수가 좀 받았다. 자, P가 넓고 Q가 좁다. 그럼 요런 얘기지. 네. 요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갔으니까 공간이 더 필요했을 텐데 그렇지만 충분하지는 않아. 무슨 소리냐면 P하고 Q가 같지는 않아 이 뜻이야.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래 돼야 된다. 이렇게.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는 진리집합 만들어서 판단합니다.
자 여기 진리집합은요 요렇게 두 개고 여기 진리집합은요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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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개거든. 그러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왜 이렇게 굶떠노? 내일 집에 도착하겠다. 빨리 대답해라. 맞아 안 맞아? 어디서 거짓부렁을? Q가 더 커야 된다니까. 아니네. Q가 P가 더 커야 된다니까 지금. 지금 누가 커? P. 그럼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 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 자, 이거 틀렸어. 자, 이거는 x하고 y가 같은 것만 돼. 그런데 얘는 z가 0이 아니면 x하고 y가 같아야 되겠지. 근데 z가 0이면 x하고 y가 같아도 되고 x하고 y가 달라도 돼. 그러면 여기가 내용이 풍부해 아니면 여기가 내용이 풍부해? Q가 풍부하지. 그러면은 집합으로 표현해 보자. P가 커, Q가 커. Q가 커. 크단 말이야. 누가 큰지 작은지를 봐서 아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래서 틀린 거야. 여기 내신 문제야. 요번에 중간고사에 나오는 문제야. 학교 구별 없이. 내 어렸을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 30년 지났어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이다. 어저께는 이게 누가 맞추던데? 둘이 더해서 유리수라고 해서 꼭 둘 다 유리수라는 법이 없죠. 그런데 얘는 낱낱이 유리수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도 있지. 예를 들어 x가 루트 3이고 y가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그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 그러면 포함관계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도 틀렸어. 상당히 어려워지죠. 자, 답은 요거야. 5번. 답은 요거야. 왜 그런가 보자. 얘는 x하고 y가 둘 다 0인 것도 당연히 되지만 x하고 y가 둘 다 0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죠. 있어. 그런데 얘는 둘 다 0인 것만 있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풍부해 물으면 얘가 풍부해. 포함관계가 이게 맞아 안 맞아? 맞지? 따라서 이게 답인 거야. 와, 이게 내신 한 문제인데 꼭 맞췄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빡센데요. 아, 빡세지. 너무 졸렸는데요. 지금. 알았어. 네, 너 요거 세 문제 풀고 넌 집에 보내줄까? 집에 가서 넌 영상 다음에 볼래? 너 오늘 사실 얘 벌써 한 게임 뛰었어. 5시부터 6시 반까지. 오늘 영어 째고 왔어. 관계가 이제 수학하려고 애쓰는 모습 사실 뭐 영어 선생님한테 폐가 될까봐 그러지 말라고 말은 하고 싶었으나 하겠다는 사람을 가로막지 않죠. 저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 쌤한테 안 말해. 안 말했어. 지금 말할까 했어. 너 찾고 있겠다. 지금 말하면 안 되지. 아 어차피 9시 시작이어서 3분 남았어. 아, 메시지 하나만 보내도록 할게 그러면. 그거 양해해 줘야 될 것 같아. 어쩔 TV 저쩔 TV 어쩔 TV 저쩔 TV. 이러콩 저러콩 이러콩 저러콩 이러콩 저러콩 이러콩 저러콩. 니가 언제 맞춰?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오늘 꼭 해야 되는 양은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라고 그랬어. 누가 작고 누가 큰지 말해보세요. 충분히요? 예. Q가 커요.
흔들림 없습니까? 50%. 바로 이기야. 바로 이런 게 수학하는 맛이 살아나게 한다는 거야.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니까 공간이 충분해. 갖고 있던 물건 다 가져가도 충분해. 미미 인형 가져가도 충분해. 5살 때 타던 세발 자전거 가져가도 충분해. 와 이기네. 충분해. 그래서 P보다는 Q가 큰 것이죠. 한 번 더. R은 Q이기 위해 필요해. 누가 커? R. Q. 패션. 진짜. 이.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니까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R이 Q보다 큽니다. 자, 조고 나타내는 거 보기 몇 번? 여기 있죠. 필요 충분이라는 말은 둘 다 같을 때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진리집합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보아하니 2차 방정식 같는데 왜 필요 충분일까? 얘는 한 개 더 많으면은 절대 같을 수는 없을 텐데 어째서 같아질 수 있었던 거지? 뭐지? 어째서 같아질 수 있었던 걸까? 선아야. 혹시 그 내가 보기엔 얘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면 같아질 수 없는데 지금 필요 충분이라고 했으니까 얘 둘이 지금 같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같아진 거야? 마이너스 1 말고 더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진리집합 안에 마이너스 1 말고 더 있으면 같아질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뿐이라는 얘기지. 그걸 뭐라 그래? 중근. 그거야! 뭐야 씨. 그게 중근이야. 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중근이어야만 얘가 그거 하나만 갖겠지. 그렇지 않겠니? 따라서 2차 방정식은 요래 생겼을 것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됐어요? 저래야 중근 나오잖아. 아직도 중근을 모르십니까? 안중근! 안중근 닥터. 안중근이 닥터였어. 안중근 안중근 닥터, 안중근 의사. 와, 눈치채 버렸어. 자, 그래서 A는요 2고요, B는 1입니다. 여기서 중근이라는 용어가 딱 떠오르야 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이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동안 내가 한 달간 온갖 역경을 겪어가면서 맞습니다. 너를 11번 뜨셨어요. 탄탄하게 만들었도다. 11번을 할까요? 건너뛰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네. 이런 걸 빠꾸라고 하죠. 빠꾸. P는 Q에게 위한 충분. 그러면은 이런 뜻이에요. P는 R이기 위한 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R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명제로 나타내면은 R이면 P다, P면 Q다 해도 되고, 뒤집고 뒤집어서 나 Q, 나 P, 나 Q 이렇게 하면 되지. 요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다 참이에요. 자, 참인 거 골라자. 누구야? 누구래? 니은. 니은 되지. 또 누구야? 디귿. 아싸, 여기. 디귿? 네. 여기 있네. 아싸. 리을은 안 되나요? 네. 안 되네.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입니다. 예, 다 했어요. 여기까지 하나씩 풀어주십시오. 저 혹시 이제 혹시 상태가 너무